안녕하세요. 호주TV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첫 소식은 비자 관련 소식인데요. 혹시 가족분 중에 부모 초청 비자나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올 회계연도에 가족 비자를 77,300명에게 줄 예정인데요. 이 중 배우자 비자에 72,300명을 할당했다고 하네요. 이는 3만 명이 늘어난 수치여서요.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 초청 비자는 5,000명밖에 할당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전보다 비자를 받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정말 희비가 엇갈리는 소식이죠. 그리고 한편 배우자 비자에 대한 할당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자 비자에는 영어 시험이 의무화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영어 실력에 관계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좀 부담이 되겠는데요. 영어를 좀 한다고 하셔도 시험은 늘 부담이잖아요. 하지만 또 시험이 높은 수준은 아닌 기초 영어 수준이라고 또 하네요. 그리고 이번 비자는요, 이러한 비자는 호주 안에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시는 신청자와 스폰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비자를 비장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더 유리하겠네요. 이번에는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뉴스 좀 가져와 봤는데 좀 알려드려 볼까요? 정부가 사업체에게 자산 지출을 임시로 전액 공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신규 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따라서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던 비용을 한 해에 모두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 매출 50억 달러가 되지 않는 미만 사업체 전체에 바로 즉시 시행된다고 하니까 더 좋네요. 이번에는 정치 스캔들에 관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요즘 코로나 뉴스를 제치고 상당 부분에 이제 올라오는 뜨거운 뉴스가 있는데요. 바로 NSW 글래디스 베레즈클리안 주총리에 관한 기사죠. 독신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랬던 그녀가 5년 동안 비밀리에 연애를 해온 건데요. 연애를 했다고 큰 파장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의 연인이었던 분이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총리가 그와 연루되어 있다는 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연인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는 바로 데릴 맥과이어 전 자유당 의원입니다. 맥과이어는 지난 2018년 독립부패 방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 개발업자를 도우며 대가를 받으려 했다고 시인한 뒤 사퇴를 했는데요. 또 자유당까지 탈당을 했죠. 하지만 지난 14일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의원으로 제적 당시 중국인 비자 스폰서 알선으로 수천 달러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15일에는요, 그의 연인인 주총리에게 부동산 개발에 개입된 사례를 설명했다고 해서 또 충격과 파문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레즈클리안 주총리는요, 약 5년 동안 맥과이어의 관계는 실수였고요. 그의 부패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례 없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NSW와 빅토리아 주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다행히도 불결됐지만 두 총리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베레즈칼리안 총리의 경우에는요, 또 이번 파문이 커질 경우에는 자유당 내에서도 퇴진 요구가 나올 수 있어서 앞으로의 사건 전개가 더 주목됩니다. 정말 위태롭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산불 화재 소식입니다. 호주에서는 일부러 뜨거운 여름의 저절로 나무에 불이 붙어서 부시파이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멀리 번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산의 일부를 미리 태워버리는 작업을 하는데요.
17일 이 작업을 하다가 격리 라인을 넘어서 불이 붙어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멜리의 노스헤드에서 17일 오후 2시에 시작되었는데요. 화재는 어떤 가정도 이제 어떤 주택도 태우지 않았어요. 위협하지 않았고요. NSW 소방구조대 대변인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상업과 주택시설의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또 도왔는데요. 다행히도 약하게 내린 비로요. 어떻게 산발적으로 비를 내렸죠. 그래서 이 비 때문에 화재 진압에 도움이 좀 됐다고 합니다. 또한 더 큰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어 뉴질랜드 총선 결과 소식입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17일 실시된 뉴질랜드 총선에서 압승해서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은 49%로 높은 지지율을 획득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아던 총리의 뛰어난 결단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그 예로 국제사회가 모범사회로 주목하는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이었죠. 아던 총리는 중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항상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거나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대중의 지지를 결집했다는 평인데요. 앞으로도 훌륭한 리더십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 함께 보실게요. 빅토리아. 네, 기쁜 소식이 있네요. 요즘에 빅토리아에서 갑자기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신규 확진자가요. 그래서 이제 전날에도 2명 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도 2명을 이렇게 기록했네요. 그리고 오늘은 또 사망자가 0명이었습니다. 뭔가 결과가 이렇게 이제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이제 데니얼 앤드루스 주총리가 이제 뭔가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소식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멜번에 이게 엄격한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 이 제한이 완화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11시 59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와, 이게 락다운이 100일이 넘었나요? 와, 100일 이상의 이렇게 힘든 락다운 후에 이렇게 완화가 생깁니다. 그 완화 내용을 좀 보면은요. 우선 5km 이내에서 여행을 이렇게 다닐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25km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with 무엇과 함께냐면요. 그 시티에 2시간 타임으로 이제 리밋이 있는데요. 이게 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요. 그래서 이게 2시간으로 제한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완화가 되는 거죠. 와, 뭔가 좀 더 자유로워지겠는데요. 뭔가 자유를 만끽하는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내에서 2분만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는데요. 와, 10명까지 또 확대가 되네요. 하지만 11월 1일까지는요. 펍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거나 하는 거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항상 이 버티가 중요하죠. 또 중요한 내용이 또 여기 있네요. 하지만 제한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 새로운 룰은요, 의미를 한대요. 사람들은요,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의 친구들, 가족들을요, 밖에서요. 그리고 뭔가 만약 if 뭔가 제한이 있는데요. 소셜 디스턴싱을 지키셔야 하고요. 마스크를 쓰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액티비티도 가능해지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테니스나 골프가 이제 내일부터 허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케이트 파크도 다시 리오픈하네요. 그리고 헤어드레서는요. 다시 그들의 가게를 열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옥션 10명까지 이제 허락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인스펙션도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풀, 실외 수영장은요 30명의 인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드로테라피는
인도어 풀에서 실내 수영장에서 이제 좀 허락이 된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리테일 샵은요, 여전히 11월 1일까지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는요, 좀 제한이 더 풀려서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을 한 번에 하루에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려면 4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또 이제 삭제, 리무브도, 이제 제약이 없어지네요. 이러한 이유가 없어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와 레스토랑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의 사람들이 이제 허락이 되고요. 그리고 50명의 사람은 밖에서 야외에서 또 가능하게 되네요. 이제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 살롱도 11월 1일부터는 문을 열 수가 있네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모임도 가능한데요. 20명까지 이제 아웃도어에서 모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10명의 사람까지, 그리고 장례식은 20분까지 이제 하객을 받을 수가 있네요. 하객과 문상객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짐은요, 문을 열 수가 없겠네요. 그 이유는요, 위험도가 높다고, 위험도가 높은 환경이라고 앤드류스는 말을 했네요. 이것은, 그건, 안전하지 않을 거래요. 하지만 또 빅토리아 리저널 지방인가요? 이런 지역들은 좀 다른 변화가 있네요.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 리저널 빅토리아에 사시는 분들은요, 두 분이 또 다른 분들을 그들의 집에 또 불러 초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부터 바로 당장 11시 59분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펍스, 그리고 다른 베뉴들 또한 그 인원을요, 그 수용 인원을 70명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 아웃사이드 실외에서요. 그리고 인사이드 실내에서는 40명까지, 40분까지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와,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10명의 사람이 한 그룹이 된 4그룹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뭐뭐 대신이냐면요, 두 그룹, 10명으로 된 두 그룹 대신해요. 굉장히 제한이 빨리 풀리네요. 빅토리아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좀 낮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의 릴리저스, 그 종교적인 모임이 20분까지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실내 수영장이 또 오픈이 되네요. 8세 이하만 이제 허락이 되고요. 그리고 20명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대1의 하이드로테라피가요, 그 건강 그 전문가와 또 허락이 된다라고 하네요. 이 치료가요. 그리고 도서관도 문을 여네요. 또다시 문을 열고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20분까지 가능하고요. 또한 가족들은요, 케어 패실리티를 한 번에 한 명이 아닌 여러 명 그 이상으로 방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1일 일요일 11시 59분부터는요, 그리고 피지컬 레크레이션이 이제 가능합니다. 18세 이하의 아이, 그 청소년들에게요. 그리고 댄스 클래스도 허락이 되고요. 근데 단 20명까지 제한이 있네요. 뿐만 아니라요, 비접촉 실내 커뮤니티 스포츠 18세 이하요. 그리고 이거는 관객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들이죠. 이것 또한 다시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빅토리아 이 지역에서는요, 단 7분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멜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뭔가 이제 잡히는 것 같네요.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이번엔 NSW 코로나 상황 좀 보겠습니다. NSW는 멜번, 빅토리아하고 좀 다르네요.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얼러트 경고가 있었네요. 시드니 웨스트 지역하고요. 그리고 사우스 코스트. 와, 사우스 코스트까지 번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있네요. 그 양성 확진자가
사우스 코스트를 방문하면서 이 지역에 또 스프레이드 확산이 또 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지역은요, 쉘 하버 사우스 비치하고요, 울롱공, 사우스 오브 울롱공, 그리고 리틀 파크를 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베뉴들과 시간은요, 정말 다양한데 이거는 또 따로 제가 설명란에 서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 상황을 함께 또 보실까요? 오늘 한 명의 로컬 케이스 지역 감염이 있었네요. 그리고 4명의 해외 감염이요. 총 토탈 5분의 새로운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어디서 나왔나 좀 이렇게 궁금했는데요. 그 이제 지역 감염이었는데 그 가까운 밀접 접촉자로부터 이제 감염이 되셨대요. 그리고 이 소스는 그레이트 비기닝 차일드 케어 센터 오란팍에 있는 곳에서 나왔네요. 이 차일드 케어에서는요, 지금까지 6명이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토탈 오란파크에서는 19분이 나왔었네요. 오란팍에서 요즘 새로운 클러스터가 돼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17일 확진자인데요. 어제 좀 많았어요. 5분의 새로운 확진자가 지역 감염이었습니다. 그 2분이 해외 감염이어서 총 7분이셨는데요. 5분이 좀 어디서 나왔나 함께 보실까요? 5분 중에 3분은요, 그 가족에서부터 감염이 됐다라고 해요. 근데 그 가족은 그 차일드 케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란팍에 있는 그레이트 비기닝 차일드 케어 센터에서 감염되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요, 에듀케이터네요. 같은 센터인가 봐요. 그 센터에서 일하셨던 직원분이 감염이 되셨네요. 그리고 또 5번째, 이 사람은 또 학생이었네요. 오란팍 하이스쿨에 있는 이제 학생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직원과 그 학교의 학생들은 지금 자가격리를 요구받은 상태이고요.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시드니를 중심으로 보실 텐데요. 좀 비가 오네요. 그리고 최고 기온이 24도고요. 최저 기온은 15도입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겠지만 오늘보다 좀 기온이 낮겠네요. 계속해서 다음날 화요일은 21도고요. 수요일은 22도. 그리고 그 다음 날은 23도, 25도, 26도에서 목요일부터는 좀 날씨가 따뜻해지겠네요. 바람만 안 불면요. 그리고 또 이 토요일에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네요.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고요. 그래서 시드니보다 위지역인 퀸즐랜드 지역은 좀 날씨 기온이 좀 높겠죠. 그 지역인 멜번이나 캔버라는 온도가 기온이 좀 낮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날씨 소식과 함께 여러 소식 전해드리려고 왔는데요. 부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